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건과 관계된 어떤 거냐 그러면 법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법이 아니고 환경보건과 관계된 법규예요. 법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이라든지 또는 출제 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환경보건과 관계된 법규는 지금 프린트에 내줬다시피 뭐가 있냐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환경보건법이 있죠. 환경보건법이 있고요. 그럼 이게 환경보건법 하면 이것만 관계된 게 아니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누가 거기 나열해놨어요? 악취법이 있죠. 악취법. 세 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있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성면안전법이 있어요. 그럼 이것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열거하려면 11가지가 있는 거예요. 녹색에너지법도 있고 에너지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성면피해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평가법도 있고 환경정책법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환경법도 있고, 이거를 쭉 해서 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쭉 11개가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데 이것이 전체 환경보건에 단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 전체 환경보건을 하는 학생들은 환경보건법은 다 봐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복지부가 아니고 지방에서 보는 지방에서 환경직이라든지 또는 보건직 볼 때 환경보건학이 들어가죠. 그때도 여기서 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1개 내지 2개가 난다 이 소리죠. 그럼 이 환경보건법은 내가 맨 앞장에다 놓은 것이 누구나가 환경보건하는 학생들은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경보건과 관련된 거에서는 이게 여기서 다 나온 용어들이 딴 데서도 나온 거예요. 지금 거기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 한 종합계획 있잖아요. 거기서 용어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민감계층, 이꼴 취약계층이라든지 또는 뭐 어린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나, 종합정책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환경보건 대비하는 학생들은 이걸 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있죠. 악취법, 그 다음에 인공조명법, 성면법 이런 거 쭉은 환경부 대비예요. 환경부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11가지 법에서 환경부 대비해서 어떻게 나느냐? 누굴 맡다나 내는 사람 마음대로 내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전부 합치면 꽤 나죠. 꽤 나더라고. 어떨 때는 뭐 5, 6개가 여기 점쳐서 나기도 해요. 상당히 큰 비중이에요. 이렇게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만 3문제 정도 나기도 하고, 전체 합쳐서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런데 항상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누굴 맡다나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다 있어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시험에 날 만한 것들만 이렇게 보는 거다 이 소리죠. 내가 이제 여기다 해준 거 줄치고 막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 놨던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될 것들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문도 사이트에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할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데 출제는 여기서 환경부가 주로 많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별개 환경부는 다 나요. 그리고 국민안전처 있죠. 거기서 올해 1월 달에 봤잖아요. 거기서도 또 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긴 또 산업안전에서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 대비해서 산업안전에 관한 것도 혹시 몰라가지고 기출문제 위주로 이거 하고 이번 주에 다 끝날 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한번 할 때 기출문제 나온 것도 법에서 한번 할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11개인가 12개가 수업이 진행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출제는 대충 한 환경부 대비하게 되면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가 출제를 내봐도 아는데 요즘은요 출제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고 싶은 대로 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디 보건복지부처럼 딱 어느 법이 나온다 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쭉 해가지고 뭐가 되냐면 알아서 내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내다 보면 그 출제하는 사람 마음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거를 딱딱 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기 미아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게 어느 책이 많이 나왔다 이것도 없어요. 그거는 출제를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출제에 들어가면 뭐라면 사인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걸 못 뺏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하고 틀리다고, 요즘은 상당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죠. 출제하는 사람도. 그래서 그걸 조금 그 기출문제 위주로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런데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렇게 공문이 와요. 아주 어려운 거를 뭐 10%, 그 다음에 중간뜨기 50% 난이도가, 이런 난이도가 나온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 용어 정의는 우리가 뭐 옛날에 틀리지 않은 것 이런 말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용어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거니까 더 자세한 건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계속 연설하게 되면 지겨울 거 아니에요. 시험을 내는데. 그래서 수업 진행 중에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와보세요. 환경보건 관련 법규에서 일단 네모 1번에 뭐라고 됐어요? 환경보건법이 있죠. 그럼 이제 환경보건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냐 그러면 한번 넘겨가 보세요.
7페이지에 보게 되면 환경보건 누가 있어요? 시행령 있죠. 시행령이 있다 이 소리죠. 거기 지금 호치께서 그렇게 찍어놨지요. 그렇게 찍어놨는데 나중에 이걸 스프링에서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정신없어요. 이렇게 찝어야 돼. 이렇게 찝어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따가 스프링으로 아마 다 주고 나면 여기서 해줄 거라고. 안 해주면 내가 해줄 알을게요. 그렇게 해서 보라고. 그럼 이제 거기 7페이지에 누가 있는 거냐 그러면 환경보건 시행령이 있지요. 이렇게 됐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거냐 그러면 11페이지에 거기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이 있지요. 이렇게 해서 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포스틱을 붙이세요. 나중에 다음 주에 올 때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어디다 볼 거 이렇게 놓고요. 법에서는 또 누가 있는 거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의를 해줄 테니까 첫 번째 보세요. 저기 1번 보세요. 1페이지 보세요. 여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몇 항을 찾아라 그 다음에 몇 호를 찾아라 이랬을 때는 얼른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빨리 해요. 빨리 한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날 따라와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법에서는요 용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고 읽어요. 1항. 그럼 1항 찾으시오, 2항 찾으시오. 그러면 1번, 2번. 동그라미 2는 뭐라 그래? 2항이죠. 동그라미 3은 뭐가 돼요? 3항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1점은 1호예요. 1호. 그 다음 2점은 누가 돼요? 2호. 3점은 누가 돼요? 3호예요. 그래서 다음 각호를 찾아라 그러면 얼른 묶어서 중요 표시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걸 다 못 읽는다고요. 누가 하면 다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다음은 이런 것까지 안 읽는다고. 다음 각호를 묶어서 중요 표시해야 되죠. 그럼 1점, 2점, 3점 얼른 묶어서 중요 표시하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가는 과목이라 그러는 거예요. 과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건 뭐예요? 항이라고 있는 거라고. 1항 동그라미 1, 2 동그라미 2는 뭐라 그래? 2항. 동그라미 3 누가 돼요? 3항. 그런다 있어요. 그 밑에 거기 저희가 1점이에요. 1점 뭐라 그래요? 1호. 다음 각화 같다 이런 말 있죠. 또 거기 읽다 보면 또는 다음 강목과 같다 이런 말 있죠. 그럼 1점, 2점, 3점은 1호, 2호, 3호, 4호예요. 그 다음에 다음 가나다라는 모구를 가는 거예요. 가목, 나는 뭐예요? 나무. 그래서 다음 강목과 같다 이 소리는 두드려 패는 막대기가 아니고 가목, 나무 이렇게 되는 게 법의 용어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이거가 있고요.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환경보건에 관한 법이 있죠. 법이 있으면 요것만 세트, 요것만 읽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건에 관한 누가 있어요? 환경보건에 관한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보건에 관한 누가 있어요? 시행규칙이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어디서나 첫 번째 제1조가 누가 있냐 그러면 1조가 목적이 있어요. 왜 했냐 이거죠. 왜 했냐 이거죠. 그런 다음에 제2조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용어정의가 있어요. 그럼 제2조에서 같은 데서 용어정의를 쭉 하다가 설명을 못하겠으면 법이죠. 법에서 못하겠으면 무슨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시행령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로 갈지 모르죠. 그럴 때는 법도 또 민간인들이 어느 법에서 좀 이상하다. 이것 좀 해석을 해주시면 본인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는 시험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딴 데도 환경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환경보험 같은 것도 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어느 법이냐에 따라서 조금 들이지 다 문맥은 비슷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주택법도 봐야 되고 여러 세법도 봐야 되죠. 비슷비슷하다 이 소리죠. 그래서 처음이 어렵지 쉽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여기도 뭐가 있어요? 제1조가 있겠죠. 1조가 있겠고 제2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3조가 있겠고 제3조가 있겠고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3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 2조에서 용어정의에서 동그라미 1이 있다고 쳐봐요. 2조에서 동그라미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1점이 있다 그러면 이 뜻이에요. 여기 가면 3조 가면 예를 들어서 이 소리예요. 시행령 3조에 가면 법 2조 1항 1호에 있는 대통령령이라는 건 아래와 같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다 이 소리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됐다면 이것과 이것이 한 세트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설명 못하니까 어디 가서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을 가서 더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시행령이가 설명을 못해서 했으면 부서령이 있어요. 근데 우린 지금 다 하는 법이 누구와 관계된 거냐 그러면 환경부와 관계 있어요. 거의 다 환경부와 관계됐다고. 저 뒤에 가면 이제 아닌 것도 있지만 일단 환경부와 관계된 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의 이것도 요령이 있어요. 가장 대장이 지금 누구라 하셨어요? 환경부지요. 그래서 환경보건은 모르면 다 환경부 장관 이러면 되겠더라고. 보니까 종합계획 10년마다 누가 해요? 환경부 장관. 어린이에 대한 기준 같은 거 누가 정하느냐? 모르면 내가 보다 보니까 환경부 장관 이러면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측정 같은 거 공표하고 그럴 때 누가 하는 거냐? 유해물질 같은 거 회수 같은 거 누가 하라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 그래서 여기 환경보건법은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다 모르면 환경부 장관 그러면 되겠더라고. 거의 다 환경부 장관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그럼 환경 무슨 뭐가 부서령이라 했는데 여기는 환경부령이죠.
환경부령이 내린다 그러면 이것을 설명을 여기 가서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부 법 2조 1항 1호에서 환경부령이라는 건 여기 뭐로 돼 있다? 아래와 같다 이렇게 돼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으니까 숨겨놓으니까 보이냐고 승질 급한 사람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대통령령은 누구랑 세트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시행령과 세트로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험에선 그렇게 돼요. 대통령령은 누구랑 같은 거냐? 시행령이냐 시행규칙이냐? 뭐가 되는 거예요? 시행령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부서령 있죠. 우리는 환경부잖아요. 환경부령과 관계된 건 누구랑 있다는 거예요? 시행규칙이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로만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설명을 못하겠으면 우리가 별표가 있어요. 별표 1, 별표 2거 간다 이 소리. 이렇게 돼서 내꺼진 게 법이 하나 세트다 이 소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용어정의 봤으니까 들어가자고요. 첫 번째 보세요. 환경보건법이 있지요. 환경보건법은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내가 거기다가 시행날짜 같은 거 써놨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2년 전에 했던 거랑 바뀌긴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더라고. 그 다음에 토시 같은 것들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토시가 바뀌어도 전부 확인해야 돼가지고 머리털 빠지게 확인한 거예요. 나중에 한참 보다 보면 바뀌었는데 바뀐 게 없어요. 보면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 아 내가 진짜 사람을 돌게 만들어. 1호가 2로 바뀌었어요. 쭉 이제 띄워놔야 되잖아요. 위창 아래층 띄워놓고 나서 쭉 개정됐다는 일일이 다 봐야 되거든요. 토시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법 1호가 2호로 됐음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럼 약오르죠. 크게 바뀐 거 다인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게 되면 과징금이 바뀌었고요. 큰 것들은 이런 게 바뀌었고 일단 한 것 중에서 오늘 내준 것 중에서는 그런 게 바뀌었고 벌금이 없어진 게 있더라고. 환경부에 놨던 200만 원짜리 소각했을 때 그게 없었더라고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흑백으로 해놨지요. 그래서 여기 인터넷이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동영상 보는데 여기도 보게 할 거예요. 거기 올려놓을 때는 내가 바뀐 거를 빨간 거를 했어요. 그럼 빨간 거는 옛날 거랑 틀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놨다 이 소리죠. 컬러로 출력해주면 좋은데 컬러가 출력을 지금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띄워놨다. 그리고 그것도 요거 정리해서 빨간 거라는 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올려놓을 거라고. 이것도 줬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원문도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원문도 하나 줄게. 더 보고 싶은 사람 보라 이 소리죠. 그리고 법 찾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고. 그럼 첫 번째 보자고요. 그래서 거기 시행날짜 써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 8월 현재다 이 소리죠. 환경과 관련된 것이 이 정책과에서 한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조 보세요. 그럼 목적이 있죠. 목적은 환경보건은 왜 법을 만들었냐 그러면 환경오염과 환경오염이라는 거 이제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수질, 물이죠. 그 다음에 대기, 토양 이거죠. 이거의 환경오염이다 이 소리죠. 여기 수질, 대기, 폐기물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과 그러니까 환경오염과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이런 것과 유해화학물질이 그런 유해화학물질이란 건 누가 된 농약 있죠. 살충제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 등이 국민 건강에 또는 국민 건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뭐라는 거냐 그러면 영향, 피해를 조사를 해서 일명 규명하고 감시한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국민 건강이 뭐가 된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국민 건강에 위협을 예방하고 중요표시해 두시고 위협을 예방하고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다고요? 줄이고 중요표시해 두시고요.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태계가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보호가 되고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럼 국민이라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용어적 이런 게 나올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보건은 왜 만든 거냐 그러면 환경오염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이런 것들 일단 합쳐서 뭐라냐? 환경유해인자 그래요. 그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합쳐서 뭐란다고요? 환경유해인자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환경에 우리가 유해인자를 제거하고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과 우리가 살고 있는 뭐예요?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것이 누가 된다고요? 환경보건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의 보세요.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거기 5번째는 환경매체예요. 중요표시해 주시고 환경매체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 봐야 되지만 환경매체가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보자고요. 아까 뭐라 했었어요? 환경매체는 그러니까 유해물질을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누가 된다고요? 대기. 그 다음에 수질하게 되면 누가 돼요? 물이지요. 그 다음에 토양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중요표시해주고 환경 매체는 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기, 수질, 그 다음에 수질이 물이죠. 토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표시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 수용체라는 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그 우리가 수신이라는 건 누구예요? 받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것도 받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라고. 그럼 내가 이제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람이 나죠.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뿐이냐? 그건 아니죠. 이따 보면 동물도 있잖아요. 동물도 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누구도 죽어요? 식물도 죽지요. 그래서 이상낙하라는 게 이제 뭐 환경공학 같은 배우잖아요. 봄에 낙엽이
떨어져야 돼요? 가을에 떨어져야 돼요? 가을에 떨어져야 되죠. 근데 봄에 떨어진 게 나 뭐가 돼? 환경 유해 인자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람, 그다음 동식물, 이런 생태계를 다 한다 이 소리죠. 중요피셔지고. 그래서 수용체라는 것은 그들 끝에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죠. 동식물과 그다음 포함하는 거예요? 제외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람, 동식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 동식물 다 포함한 중요피셔 드시고 생태계를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피셔 드시고요. 그다음에 어른이라 그러면 13세 이하예요? 13세 미만이에요? 13세 미만이에요. 그럼 13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미만과 초과는 기준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상과 이하는 누가 돼요? 기준점이 포함되니까 13세 미만하게 되면 12살부터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제 처음부터 가보자고요. 너는 짐 빠지기 전에 중요한 것부터 머리에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속으로 간다 이 소리죠. 환경보건 보자고요. 환경보건이라는 건 그 줄 끝에 보세요. 환경오염과 있죠? 줄도 쳐놨잖아요. 다음 줄. 유해화학물질. 이걸 이제 앞으로 뭐라 하는데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합쳐서 환경유해인자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환경오염하게 되면 아까 수질, 대기, 폐기물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된 유해화학물질. 그래서 이거 끝나고 맨 끝에쯤 가면 또 환경부 그것도 나요. 그 다음에 해양 무슨 경찰에서 나더라고요. 유해화학물질법도 해요. 화학물질, 그러니까 유독한 거 이것도 한다 이 소리죠. 그럼 유해화학물질 등 합쳐서 환경유해인자라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뭘 한다고? 예방 관리하는 것이 환경보건이에요. 그럼 환경보건법은 우리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 그 다음에 동물, 식물에 피해를 주는 걸 예방하자고 하는 게 누가 된다고요? 환경보건법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2호에 보게 되면 환경성 질환, 중요부터 주고요. 환경성 질환도 중요해요. 환경성 질환이라는 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그 줄 끝에 보게 되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질오염,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역학조사라는 거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원인을 규명하자는 거예요. 유해물질과 역학도 거기 보게 되면 환경보건에서 문제풀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할 때는 역학을 여기선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역학을 조금 더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역학이라는 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원인 규명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해물질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된 거죠. 그랬을 때 그거죠. 그러니까 역학조사에서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중요시해 주고요. 인정되는 질환인데 무슨 영으로 정한대요? 환경부영으로 정한대요. 환경부영 그러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이 있다는 거예요? 시행규칙가 있다는 거예요? 시행규칙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가 본인들이 옆에다가 시행규자만 하나 써놓고 지금 규칙 뭐가 된다고요? 2조에 있거든요. 그럼 규칙 2조라고 써놓고 나중에 집에서 공부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따위 소리죠. 시행규칙 2조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럼 2조가 있는데 어참 이것도 하나 있구나. 그리고 집에 가서 본인들이 공부할 때요. 이것도 하나 요령이에요. 내가 법을 학교에서 20년을 가르쳐봐서 하는데 여기 용어정의가 있죠. 제2조 뭐가 있어요? 제2조. 용어정의 있죠. 용어 정의 이렇게 됐잖아요. 용어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제목이죠. 요거를 요만큼을요. 다른 거 다 말고 형광펜으로 쳐보세요. 목적, 이 제목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색을 했다든지. 그래서 내가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용어 정의 같은데 이렇게 정의라 치다 보게 되면 더 잘 들어오더라 이 소리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나는 항상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쳐요.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그러니까 법은 이게 이제 여기다가 지금 뭘 붙여놨냐 포스트잇을 빨간 거 붙여놨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20년 동안 이렇게 저보다 이렇게 놀아 있어요. 제목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 글이 많지요. 글이 많은데 안 들어와요 잘. 그랬을 때 나는 법은 녹색으로 항상 줬어요. 연두색이나 제목하고 법의 그 정의도 이렇게 저기도 제목들은 그 다음에 시행령 제목들은 다른 색으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나는 분홍색으로 쳤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청색으로 쳤어요. 이런 구분이 돼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이제 할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시각적 효과가 무시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글은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말이 아니고 에드거 데일이라는 교육학자가 이런 차트 같은 거 이용하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줄도 다 쳐놨으니까 줄 쳐놨지만 따라오면서 줄 표시하면서도 따라오시라 해서 중요 표시하라는 것은 낯든 거고 날만한 거 중요 표시해 주는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점, 2점 같은 것들은요.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렇게 묶어보라고. 그럼 의외로 잘 들어와요. 한번 해보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자대가 한 번씩 심심하면 한번 해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오더라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시행규칙 2조를 펴보세요. 시행규칙 2조니까 다음 주에는 여기 포스틱을 붙여가지고 오세요. 이런 거 시행규칙 2조를 봐보세요. 11페이지 봐보세요. 11페이지 보게 되면 환경성 질환의 종류가 있죠. 2조에 뭐가 돼 있어요? 11페이지 환경성 질환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기 전에 목적부터 볼게요. 목적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누가 된다고요? 시행규칙이다 이 소리죠. 그럼 환경성 질환이라는 건 그 줄 끝에 첫 번째 보세요. 거기
0으로 정하는 질환이라는 것은 두 번째 줄 보세요. 다음 갖고 질환을 말한대. 그런데 누구는 아니래요. 감염성 질환이 아닌 걸 뜻한대요. 감염성 질환이라는 건 감염이라는 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는 환경 쪽이라 그런 걸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감염이라는 건 균이 들어와서 증상을 나타내는 게 감염성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들어온 게 거기서 왜 환경보호는 조금 했잖아요. 우리가 수인성 질환에서도 물로 옮겨지는 게 수인성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화기 질환 있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기 쪽에서 균이 일명 있는 것이 바깥에서 있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이런 거에서 걸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에 있다가 사람한테 들어오면 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환경보건에서 말하는 거는 수질 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균이 들어간 게 아니고 수질이 중금속도 들어가 있고 균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균이 들어가서 옮기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환경성 질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보건에 잘 나는 비브리오 콜레라 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쉬자나 다이센테리아균 일명 이질이잖아요. 세균성 이질균 이런 것들은 물로 들어가서 우리한테 걸리지만 이것이 일명 환경성 질환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가지고 물에 있어서 수질 오염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수은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뭐가 걸리는 거예요? 미나마타병. 그 다음에 카드뮴이 들어오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병. 그 다음에 뭐 폐가 풍선처럼 하면 폐 기종이 일어나고 신장이 이상이는 누가 돼요? 신장장애가 오고 다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단백뇨가 발설하죠. 이런 거를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런 세균성 이질이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는 뭐 콜레라나 이런 것들도 물과 관계 있죠. 그걸 뜻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죠. 그럼 보자고요. 묶어서 1호부터 6호까지 묶어 중요부터 드시고요. 첫 번째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이에요. 근데 감염성 질환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수질 오염물질로 인한 질환인데 감염성 질환도 포함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비꼴라 그러면 법에서는 요즘 최근 출제 경향이에요. 다만 아닌 거 이런 것들 잘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누구나 본다 이 소리죠. 그런 것들다 이 소리죠.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입으로 뻥긋뻥긋 따라하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게 지금 자리 넓으네. 그러면 귀에 들을 올려온다 해서 가만 줄만 치지 말고 내가 다 쳐놨잖아요. 그따 이 소리죠.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 아닌 걸 뜻은 첫 번째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거다 이 소리죠. 다 묶어 중요 표시해 주시고 두 번째 유해화학 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생식계 질환 이런 것들이 유해화학 물질이라는 농약이라든지 뭐 벤젠이라든지 페놀 같은 거 있잖아요. 페놀은 뭐 발암물질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중독 증상이 있다든지 신경계나 그래서 중추신경 같은 것들이 마비가 오는 것이 우리가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거잖아요. 벤젠 이런 것들이잖아요. 생식계 이상 이런 게 온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우리 몸을 저기에서 종합교육에서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우리가 정자수, 난자수를 줄인다 이런 말 해봤죠. 이게 생식계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 방사능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다 이 소리죠. 중요표시에도 짓고 성면에 폐질환 있죠. 그럼 나중에 또 성면법도 할 거라 했었잖아요. 여기 성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중피종이라는 게 있어요. 폐 중에서 바깥에 있는 그 일어나는 폐에도 우리는 암이 생길 때 그냥 다 폐암 그러지만 안에서 생긴 폐암이냐 밖에서 생긴 거냐 이게 다 틀린데 우리가 저기 중피종이라는 것은 폐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엔 그 폐가 그 폐죠. 그렇죠? 보통사 그런데 중피종이라는 것은 폐에서 겉폐에 생기는데 담배로 피운 생긴 폐암과 그 다음에 성면으로 인한 폐암이 틀리다 그래요. 그래서 중피종 나중에 할 거다 있을 때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예요. 폐암에서. 그럼 우리가 폐질환 있죠. 중요표시해 두시고 그래서 성면으로 하는 건 합병증이 뭐가 오는 거예요? 폐암이 오는 건데 그 폐암을 뭐라 그래요? 중피종 그런다 이 소리죠. 중요표시 다 했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호는 두 번째 줄 보세요. 대기오염 물질과 호흡기, 알러지 질환 같은 게 일으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정책에서 환경부에서 한 것들 정책 있잖아요. 그건 또 환경부가 잘난다고 저 문제 그 풀이할 때 했었잖아요. 여기에 관한 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러지들이 많죠. 비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토피 이런 게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대기오염 물질과 관계된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첨부된 것이 누구냐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예요. 여기서 법이 옛날 거랑 틀린 것 중에서 누구예요? 가습기 살균제예요. 그래서 거기 아마 올려놓은 것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아마 빨간 걸 쳐졌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됐어요? 2015년 1월 1일 기준 바뀐 거죠. 요게 그때 바뀌었다 했어요. 요거에서. 그러면 가습기 살균제 중요표시해 두시고 가습기 살균제가 신설된 건데 이거에 포함된 유해화학 물질이 다음 줄 맨 끝에 뭐를 일으킨대요? 폐질환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 물질 난리 났던 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뭐가 생기는 거냐 그러면 폐질환 이것이 환경성 질환이다 이 소리죠. 그럼 환경성 질환이라는 건 누가 되냐 그러면 수질
수질오염물이란 거, 성면 폐질환, 가습기에서 발생한 거, 그 다음에 또 누가 대기위에서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 알러지 같은 것들 있죠. 알러지라는 게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다 알러지 계열이다. 비염 이런 게 다 누가 되는 거예요? 일명 알러지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구나 비염들이 많지요. 그런 다음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신경계. 그래서 우리가 페놀 같은 것들이 휘발성 유기물질 이런 것들이 다 유해화학물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나 찾아 누구 찾는 거예요? 중추신경에 이상이 오는 거다 이 소리죠. 이것을 일명 환경성 질환이라다 이 소리죠. 그래서 감염성 질환은 포함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원위치 나와보세요.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환경성 질환 반드시 외우라 이 소리죠.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위해성 평가 보세요. 위해성 평가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위해 물질을 평가하자는 거죠. 거기 1페이지 나오세요. 거기 보게 되면 위해성 평가도 중요시 드시고요. 위해성 평가는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일명 뭐라는 거라고 다음 줄 유해인자 노출 그 다음에 그 옆에 독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위해성 평가예요. 그러니까 사람 건강, 생태계, 아까 봤잖아요. 거기 수용체라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 동물, 식물, 생태계 다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여기에 유해물질, 독성물질이 피해를 얼마나 줬나 이걸 평가하는 걸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 위해성 평가다 이 소리죠. 이것 때문에 환경부에 났을걸요? 중요시 드시고 그 다음에 역학조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맨 끝에 줄 누가 되는 거예요? 원인규명이에요. 그래서 환경보건에서도 이거 잘나잖아요. 왜 그러냐면 환경부에서는 종합정책 2020을 봤잖아요. 그때 강의할 때 들었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역학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환경역학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역학 쪽이 옛날에는 안 났어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안 났다가 한 5, 6년 전부터 이후부터 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학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교위험도, 상대위험도 이런 게 잘 나죠. 그런 게 난다 이 소리죠. 그거 반드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전향성 조사. 근데 여기 역학에서는 뭐가 나는 거냐? 환경부 대비해서는 후향성 조사가 주로 나요. 그러니까 유해물질 같은 걸 노출시키면서 앞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뒤를 추적하면서 하는 모르면 이거 찾으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기 뭐 전향성 조사냐? 전향성 코드 조사냐 후향성 코드 조사냐 그러면 후향성 코드 조사예요. 왜 그래? 유해물질 노출을 노출시켜가면서 하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전향성인데 중금속 너 먹고 한번 해볼래? 그럼 정신 나가냐 그러죠? 안 하죠. 그러니까 노출된 거를 가지고 규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돼요? 후향성 코드 조사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잘 아는 거죠. 그 역학조사라는 건 원인 규명이에요. 중요시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 규명이다 이 소리죠. 근데 이제 어떤 걸 원인 규명하나 볼 거다 이 소리죠. 특정 인구 집단이나 지역에서 환경 유해인자로 인해서 건강 피해가 발생 시 뭘 한다고요? 두 번째, 규모를 파악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하는 게 원인 규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뭐가 있어요? 유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 특정 집단이 갑자기 뭐가 걸렸어요. 그럼 뭘 한다고요? 역학조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일명 지난번에 메르스 들어봤잖아요. 메르스 있을 때 그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선 지금 환경오염물질 뿐이지 똑같아요. 균이 어떤 특정 지역에 거기 난리가 졌어. 그럼 그 지역 다 뭐라는 거예요? 원인 규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갔나 추적해가지 이게 누가 된다고 해서 원인을 밝히는 것이 역학조사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역학이라는 건 틀린 거 찾으라면 치료가 나면 얼른 찍고 가는 거예요. 틀린 거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학은 원인 규명이다 이 소리죠. 중요시해지고 아까 환경매체 했지요. 환경매체라는 건 아까 대기, 수질, 토양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환경 유해인자가 바꿔 말하면 수질, 대기 이런 것들이 수용체에 사람, 동물, 식물에 뭐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대기, 물, 토양 이런 거다 이 소리죠. 폐기물 이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수용체라는 것은 환경 매개체를 통해서 뭐라는 거냐 그러면 환경 유해인자, 쉽게 수질, 대기, 폐기물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 동물, 그 다음에 식물, 이런 걸 포함한 생태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체 받아들이는 게 사람뿐만 아니고 환경까지 전부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 식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는 몇 세 미만을 뜻하는 거예요? 13세 미만이에요? 이하예요? 13세 미만이다 이 소리죠. 중요부터 드시고 그럼 어린이는 취약계층이에요? 아니면 건강한 계층이에요? 취약계층 이꼴 민간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린이는 그렇고 그러냐 어린이 활동공간 보세요.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건 그저 끝에 보게 되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그 다음에 집 이런 것들을 통한 일명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데 뭐로 정하는 거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그 교실이라든지 놀이터 이런 걸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관계된 게 시행령 1조 2에 있어요. 시행령 1조 2를 봐보세요. 시행령 1조 2가 7페이지 있지요.
그럼 이제 목적은 처음이니까 보는 거예요. 다음 법부터는 거기 목적은 안 볼 거예요. 환경보건에 위임된 7페이지 보세요.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따 있어 첫날이니까 보는 거라고요. 1조 2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건 다음과 같다 그랬죠. 그럼 1호부터 누가 돼요? 5호까지죠.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이게 공간,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 두 번째 누가 된다고요? 어린이집 보육실.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예요? 유치원 교실.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교실,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이 이번에 더 들어갔더라고. 학교 도서관도 들어갔지요. 학교 도서관도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저 어린이 활동 공간이죠.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이 소리요. 놀이터에서 활동하죠. 보육시설에서 뛰어놀죠. 교실에서 뛰어놀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초등학교 교실.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근데 학교 도서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책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갔더라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 교실. 이것이 누가 된다고요?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곳이다. 이 소리죠. 활동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럼 이제 2조에서 누가 중요하다고요? 환경성 질환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질이나 대기나 성면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데 감염성 질환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용체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환경 매체죠. 환경 매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대기, 수질, 폐기물 이런 것들이 누구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람, 동물, 식물, 생태계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어린이라는 건 13세 미만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념 보세요. 기본 이념은 1호부터 어디까지 묶어 중요표시에 들은 거냐 그러면 4호까지 묶어 중요표시에 드세요. 이것이 우리가 환경부에서 한 종합정책에서 나왔던 것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법을 기준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측이 누구고 이념은 어떤 거고 우리가 사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쉽게 이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컵라면 같은 거 유해하다 안 하다 이 하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하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독하다는 그런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뭐라는 거예요. 추적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 이런 것들이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가 기본 이념은 다음 각호에 관해서 환경보건은 일명 다음 각호 기본 이념을 증진하자는 거죠. 1호에 거기 1호부터 쭉 묶어 중요표시하라 해서 첫 번째 1호는요. 사전주의 원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1호는 누가 된다고요? 사전주의 원칙이죠. 첫 번째 보세요. 환경유해 인자와 잘 보자고요. 환경유해 인자와 수용체가 사람, 동물, 식물이죠. 환경유해 인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대기, 수질 이런 것들 다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유독물질, 여러 가지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중요표시해주고요.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긴가민가 하는데 증명될 때까지 중요표시해주시고요. 뭐라는 거예요?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표시해 두시고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유해하다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근데 유해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는 뭐가 된다고요? 이거를 무해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했었죠. 계속 뭘 한다고요?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거. 이것이 사전주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하는 이 환경보건 이념은 무슨 주의에서 하는 거예요? 사전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속 예방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 어린이 있지요. 어린이 등이라는 건 누굴 뜻하는 거냐 그러면 어린이, 나중에 또 있을 거예요.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이걸 뭐라 그래요? 어린이 등이에요. 그럼 이제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등은 거기 보게 되면 민감한 계층이죠. 중요표시해지고 그럼 민감계층 또는 취약계층이라는 게 또 나지요. 그게 우리가 그냥 환경보건에서 환경부가 난 것이 다 이 법을 기준한 거예요. 민감계층 이꼴 취약계층 민감이라는 거 이걸 감수성이 크다는 거 민감도와 감수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물질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노약자 보호석 있지요. 말 그대로. 그럼 누가 된다고요? 어린이, 노인, 임산부 우리가 지하철 찾아보면 그거 보면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민감계층과 중요표시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기본 이념은 누굴 기준한다고요? 민감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중요표시해 주시고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이라는 게 우리 환경거의 종합정책 우리가 들어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서 폐광산이 있다든지 성면공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된다고요? 산업단지가 있다든지 그럼 오염물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뭘 한다고요? 요주인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지요. 어떤 거를 계속 역학조사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역학을 많이 내는 거예요. 역학 문제가 그래서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이라는 것은 교통밀집 지역. 여기에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 서울 사람들이 많아요? 시골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이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옷을 입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아야 되죠. 근데 시골은 아닐 수가 있죠. 왜? 교통이 밀집됐으니까 2차 오염 물질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오존 같은 것들이 누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통오염이 심할 때 이런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심한 지역 주민 중요시해지고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뭘 한다고요? 보호하고 배려한다 이 소리죠. 기본 이념은 이런다는 거. 사전 뭐가 된다고요? 아까 사전주의 원칙. 그 다음에 어린이 등을 보호하는 거죠. 민간 계층을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오염물질이 심한 지역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환경보호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고요. 세 번째도 중요시해 주시고요. 수용체. 사람, 동물, 식물이죠. 이것과 수용체 보호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 동물,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매체, 일명 환경매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대기, 수질, 토양이죠. 이런 거를 계획할 때는 따로따로 하라는 거에 통합조정하라는 거예요. 통합조정이죠. 이게 통합조정의 원칙이잖아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 통합조정의 원칙이다 이 소리죠. 줄만 치지 마시고요. 여기 수업을 들을 때는 항상 여기서 다 완벽하게 외우고 한다고 집에 가서 복습해야지 이러지 말고 여기서 다 외우고 간다. 그럼 집에 가서 뭐예요? 딴 거 내가 부족한 거 해야지. 이런 식으로 들어야 돼요. 쉽진 않다니까 공무원이.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외운다고.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 이제 물었을 때 시험에 낫다고 쳤을 때 금방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들으셔야 돼요. 딴짓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정책이다 이 소리죠. 통합조정은 통합해서 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핵심은 2호는 누가 된다고요? 어린이, 민간계층, 심한 지역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 1호는 누가 돼요? 사전주의 원칙이고 3호는 누가 된다고요? 통합조정이죠. 이게 핵심이다 이 소리잖아요. 통합정책, 통합조정하는 거고 4호는 보세요. 4호는 환경유해자의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중요부채지고 인구집단이죠. 그러니까 유해물질에 폭로된 인구집단은 뭘 한다는 걸 쉽게 말하면 정보를 알아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보를 내가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어떤 정도 이거는 저거 생각하면 되겠네. 세월이 있죠. 사건 났을 때 주민들이 같이 참여 거기 피해받은 그 학생 부모들이 참여했죠. 그러다 이 소리죠. 그럼 어떤 입법할 때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제 정책을 만들어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보게 되면 유해 환경 인자에 노출 영향을 있는 인구집단 중요부채주고요. 정보를 제공받는 것 등 정책 결정에 뭘 할 수 있다고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해 물질에 폭로된 집단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정책 결정할 때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죠. 참여를 이제 해야지만이 이것이 일명 거버넌스 정부 이런 것 이제 여기선 그런 걸 아는데 그런 게 요즘 그런 정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부채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이념은 환경보건의 기본 이념은 누가 된다고요? 사전주의 원칙. 완전히 무해할 때까지 계속 뭘 한다고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누가 된다고요? 취약계층, 그러니까 민간계층과 우리가 여러 가지 공해에 노출된 지역을 특별히 먼저 배려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피해를 받은 그 집단은 정책하는데 뭐가 된다고요?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용체가 여러 가지 수용체를 위해서는 뭘 한다고요? 환경 같은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대기 수질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뭐가 한다고요? 통합조정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 이념이에요. 중요시했죠.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호 보세요. 5조 보세요. 국가의 책무지요. 그럼 국가의 책무는 여기 보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요. 국가는 일명 큰 우리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시군구 이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시 해두시고요.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두 번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수용체지요. 수용체가 누가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국가의 책무라는 건 환경보건에서 사람, 동물, 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이 시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일이에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5조의 핵심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세우고 시행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줄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럼 이제 뭘 할 건가 이제 보자고요.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중요 표시했죠? 그럼 읽어보면 첫 번째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책과 그 다음에 시책을 세우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빛 좋은 개살구처럼 이렇게 계획만 해놓고 시행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2항 보세요. 2항은 환경 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거죠. 중요시해지고.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쓰레기 같은 거, 폐기물 같은 거, 우리가 종이 같은 것들은 누가 처가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가는 생활 폐기물에다가 플라스틱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랬냐?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염소물질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다육신이 나오기도 하죠. 타육신 나오기도 하잖아.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해물질에 관한 것도 있고 유기물질에 관한 법도 할 거예요. 거기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유해물질 나온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교육을 시키죠. 그럼 넣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관한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다 누가 돼요? 모두가 다 국가예요. 국가다 있어요. 중요시해지고. 그런 다음에 그들 끝에 강화해야 되고 국제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을 하고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협력해야 되는 거죠. 중요시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오염 산성비가 우리나라만 내려요. 전체 나와요. 전체 다 오죠. 그래서 2013년부터 2014년 우리나라 중국 발수가 누구 때문이에요? 중국이 막 뗐기 때문이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SO2가 많이 나와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와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중에는 누가 많아요? SO2가 많죠. 왜 그래요? 전 중국이 그러면 중국이 막 갖다 보내니까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협력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지금도 여름이 저 거의 다 옛날 같은 나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이때쯤 되게 되면 추워가지고 서늘했거든요. 근데 지금이 더 덥죠. 왜 지금이 더 더우냐고 몰라. 오늘 내가 여기 화상도 있고 들고 뛰어서 그런지 진짜 더운 것 같아. 뛰면서 원래 짧은 바람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이니 내가 별짓을 해 화상을 입었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목이 내가 더 약한가 보지. 원래 여기는 어제 내가 동영상 찍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얼음을 댔고 여기는 조금 이따 돼서 저기 화상이 표시가 나는. 근데 안 보이죠 카메라는. 내가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탁 붙였는데 진물이 나가지고 이렇더라 이 소리죠. 여기서 보게 되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주민들 같은 거 참여하지 산성비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비의 원인은 SO2죠. 그것도 환경부에 나오기도 하죠. 그다음 온실효과 있잖아. 덥잖아요. 이렇게 더운 게 왜 더운 거냐 그러면 전 세계가 뭐가 많았기 때문에 SO2가 많기 때문에 그따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고요. 중요시 드시고 그 다음에 6조 보세요. 종합계획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종합계획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우리는 환경에 관한 법을 하지요. 그럼 누구 소관이에요? 환경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환경보건법에서는요. 아까 왜 교육 같은 거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건 나라가 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장 누구예요? 환경부 장관이에요. 종합계획 누가 세우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 근데 종합계획이라면 거의 다 10년 아니면 5년이에요. 거의 다 10년 이에요. 그럼 검토는 또 누가 되겠어요? 5년 단위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모든 법이 비슷하다 이 소리죠. 종합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부 장관이 중요시 드시고요. 세 번째 끝에 몇 년 단위라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계획에는 어떤 게 있나 본다 이 소리죠. 핵심은 환경부 장관 중요시 드시고 종합계획 세 번째 줄 몇 년 단위? 10년 단위라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뭘 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하는 건지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 보세요.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관계 있는 기관의 장과 뭘 한다고요? 협의라는 거다 이 소리죠. 협의를 해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라는 것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 쪽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럼 이제 심의원을 두는 거예요. 심의원을 둬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심의를 거쳐서 환경유해인자가 일명 수용체에 사람 동물에 얼만큼 피해를 주나 조사 예방하고 다음 주에 보게 되면 국민건강 증진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일명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심의원의 심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라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놨지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종합계획에서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거기 1호부터 12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주시고요. 이것도 정책할 때 우리가 환경부 종합정책 뭐 2020까지 할 때가 이거잖아요. 1호부터 어디까지냐 그러면 12호까지 묶어 중요 표시해주세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6호와 7호지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할 거예요. 진 빼기 전에. 거기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지요. 이걸 일명 뭐라 그런다고요? 어린이 등 그 민감계층 이른다 이 소리잖아요. 중요 표시해주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은 중요 표시해주고요. 중간에 노출의 민감계층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 관리 대상이 누가 된다고요? 어린이, 노인, 임산부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고 6호에 보세요. 6호는 거기 됐고요. 그 다음에 7호에 보세요. 산업단지. 이것이 일명 아까 유해물질이 심각한 지역이지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폐광산 지역, 교통밀집 지역 다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이지요. 이것이 아까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이라는 거예요. 거기 2호에 있는 거 있지요. 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심한 지역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산업단지, 폐광산 지역.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섰을걸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 주민을 누굴 뜻하는 거냐 이렇게 나기도 하잖아요. 산업단지, 폐광산 지역, 교통밀집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의 일명 환경오염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게 누구냐? 그 다음에 민감계층이라는 게 누구냐? 민감계층이 누구냐? 그러면 어린이, 노인, 임산부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의 취약지역이라는 게 누구냐? 그럼 치료에 있는 앞말이죠. 이거 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고 이것들은 뭐라는 거냐면 이게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특별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계층도 특별 대책 대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염에 취약한 지역도 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특별 대책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요. 중요 표시해주고 8호 보세요. 수용체 중심으로 통합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거기에서 통합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통합적 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호에 보세요. 지금 중요부터 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11호에 뭘 한다고요? 환경보건 관련해서 아까 뭘 한다고? 이념을 기본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죠. 국제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거고 중요 표시해주시고요. 요게 핵심이다 이 소리죠. 그럼 첫 번째 보자고요. 어떤 게 들어? 1호에 기본적 시책과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호에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환경유해인조를 인한 질병 발생 현황도 봐야 되고요. 3호에 누가 되는 거예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되고 계획할 때는. 그 다음 유해성 평가도 해야 되는 거고요. 5호는 여러 가지 건강에 미치는 조사, 연구, 분석, 예방, 관리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6호, 7호, 8호 다 묶어서 중요 표시했고요. 9호에 보세요. 국민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서 행정적, 그때 재정적 이런 것들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보는 거다 이 소리죠. 국제적 협력도 해야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3항 보세요. 아까 종합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기관 장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10년 단위를 했지요. 근데 몇 년마다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5년이지요. 5년이 지나 다음 절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검토는 뭐가 된다고요? 5년 단위란다는 거에서 법이 비슷해요. 종합계획은 10년, 환경부 장관.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는 뭐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게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3조 보세요. 건강영양 항목 추가평가예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뭐가 되냐 그러면 더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13조예요. 13조 내용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유해인자가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항목이 있다는 것이 지금 13조 내용이다 이 소리죠. 13조는 건강영양 항목 추가평가가 있죠. 첫 번째 1항 보세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다음 줄 사업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뭐가 되냐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거기 누가 있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계획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정계획 있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하는 항목을 이것에 항목의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영향을 주면 추가를 한다는 거죠. 쉽게 개발하는 사업자에서 거기에서 유해인자가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이것이 이제 있으면 우리가 큰 어떤 국토개발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큰 규모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한테 기존에 있던 거 외에 뭐 피해를 줄 수가 있다 해서 이제 피해를 주면 추가하다 뭘 한다고요? 이거를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3조 내용이다 이 소리죠. 추가해서 다음 줄 누구냐 그러면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청장한테 검토를 요청하게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2항 보게 되면 환경부 장관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환경부 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영향을 평가할 때 정보 이런 것들을 조치를 수집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3항 보게 되면 검토나 평가할 때는 뭐를 정하는 거냐 그러면 대통령령을 정해요. 그럼 규모가 어떤 거일 때 검토를 할 것인가가 시행령 12조에 있다 이 소리죠. 시행령 12조가 7페이지에 있어요. 시행령 12조 7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시행령 12조가 있는데 거기 7페이지 건강영양 항목 추가평가가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일명 별표 1이 따르잖아요. 별표 1은 시행령 별표 1은 내가 9페이지에다 수록해놨어요. 9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9페이지에 별표 1이 있죠. 환경부가 놨던 이거잖아요. 건강영양 항목 추가하는 것이 거기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개발이 있죠. 폐기물 처리, 분뇨 처리, 축산
9페이지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떤 기준일 때 하는 건가 있죠. 그 고딕으로 써놨던 거가 환경부에 놨던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산업단지 에너지단지는 면적이 얼마예요? 이렇게 놓으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집에 가서 옆에다 한번 써놓으세요. 보세요. 산업단지나 또는 무슨 뭐 공장 같은 거 세울 때는 뭐가 된다고요? 거기 얼마라 그래요?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거기 15만이에요? 15,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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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이죠. 15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산업단, 그 옆에다 한번 써놔보세요. 첫 번째,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산업단지죠. 산업단지는 이거를 에어 면적 있잖아요. 면적 이래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는 그냥 해야 되고 누가 된다고 면적할 때 저기 A를 쓰잖아요. 여기 그렇게 되고 면적 아니 제곱미터 하면 15만이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잘못하면 15니까 15,000 그럴 수가 있다고. 15만 제곱미터죠. 이거 이렇게 써놓고 두 번째 누가 된다고요? 똑같이 거기 보게 된 거였고 두 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거기도 우리가 일단 국가산업단지 15만이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그냥 공장. 국가나 공장 산업단지 하면 다 산업자 국가가 하든 그 다음에 개인 공장이든 산업단지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감옥이나 나무 15만이죠. 15만 제곱미터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죠. 두 번째 누가 된다고? 에너지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보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만이에요? 10만이에요? 1만 킬로와트예요. 1만 킬로와트, 만 킬로와트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그런 내가 어제 나도 한번 써봤어요. 금방 이어지더라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써보세요. 1만 킬로와트지 아니면 그 끝에다가도 써보세요. 이렇게 집에 가서 여백에다가 한번 써보고요. 오른쪽에다가 감옥에 누가 돼요? 산업단지 옆에다 공부에다 15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누가 돼요? 거기 보게 되면 공장 설립시 누가 돼요? 15만 제곱미터. 그렇죠? 에너지 누가 돼요? 10,000 킬로와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세 번째는 누가 되냐 그러면 매립지는 체중이죠. 체중이잖아요. 그럼 매립지에서는 일반 매립지가 있겠고 누가 돼요? 지정 폐기물 있죠. 그럼 이제 그것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옆에다가 우리가 폐기물 매립은 누가 된다고요? 30만이죠. 30만. 그래서 우리가 폐기물 매립할 때는 세 번째 매립 있잖아요. 매립은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매립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냥 매립이 있겠고요. 첫 번째 누가 된다고요? 첫 번째 그냥 매립이 있겠고 매립이 있겠고 두 번째 누가 돼? 지정 폐기물 매립 있죠. 그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냥 매립에서는 이거겠죠. 면적 누가 돼요? 33만인가 그렇죠? 33만인가 얼마야? 거기 30만이네. 30만이고 30만이죠. 30만이고 30만 제곱미터죠. 제곱미터고 부피 볼륨은 누가 돼요? 330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써보니까 외워지더라니까 나도 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외울까? 이렇게 써보니까 외워지겠더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소각은 누가 된다고? 세 번째. 여기서 보게 되면 매립지역에서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설치할 때 소각 있죠. 소각은 누가 된다고요? 소각 같은 거 10,000톤이죠. 아니 10,000톤이 아니고 100톤이죠. 100톤이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립에다가 여기 매립 옆에다가 소각도 같이 써서 이제 이렇게 소각은 누가 되냐 그러면 100톤. 100톤이죠. 한글로 쓰는 게 더 쉽게 보이겠다. 톤 그래도 되고요. 100톤. 하루에. 그 다음에 그 밑에 게 누가 된다고요? 밑에 거 보게 되면 또 누가 또 100이에요. 거기 보면 분용할 때는 100톤이에요? 100kg이에요? 100kg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금방 외워지더라니까. 지정 폐기물 안 썼네? 지정 폐기물 빼놨네. 지정은 누가 된다고요? 지정 누가 써야지 이렇게. 요거처럼 에어는 누가 돼요? 면적. 에리어는 면적 5만. 그 다음에 볼륨, 부피가 누가 된다고요? 250이에요? 25만이에요? 25만이죠?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보세요. 여기 25만. 여기 보게 되면 누가 된다고요? 5만. 그래서 5, 25에 써놨든지 5만 그 다음에 25 세제곱미터 25 입방미터 이렇게 써놓으라고.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나름대로 놨던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중요시해지고 이것을 할 때는 추가 사업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옆에다가도 한번 써보고 여백에다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우리가 숫자를 쓸 때는요. 새로 쓴 게 의외로 잘 외워져요. 아니면 위에다 놓고 쓰든지 옆으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사람이 시각 이렇게 돼서 이제 외워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환경 쪽에는 숫자 개념들이 좀 빠르잖아요. 안 빨라요? 아름부터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러면 외워지더라니까. 그래서 한번 읊어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면적 누구 했었어요? 5만이죠. 여기 5만. 여기 안 썼지만 여기 5만. 여기 빨간 게 잘 보이나? 노란 게 잘 보이나? 여기 지정 폐기물은 누가 돼요? 이쪽으로 와서. A가 누가 돼요? 5만. 그쵸? 금방 외워지잖아요. 볼륨은 누가 돼요? 이 5, 25. 25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해보라고. 그럼 외워지죠. 그 다음 분뇨는 뭐가 돼요? 분뇨 안 썼네. 분뇨는 100kg이에요. 연결시켜서. 그럼 이제 누구 머리가 더 좋은가 한번 외워보자고요. 산업단지 공장 누가 되는 거예요? 15만 제곱미터지요. 그 다음에 에너지 누가 돼요? 100kg, 10만이에요? 만이에요? 10,000kW지요. 그런 다음에 매립은 누가 된다고요? 그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30만 동그라미, 아니, 그 다음에 3자 하나 더 붙여서 330.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330이잖아요. 330 입방미터잖아요. 그럼 지정은 누가 된다고요? 5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볼륨, 부피는 누가 된다고요? 5, 25에서 25만 입방미터. 그 다음에 소각은 누가 돼요? 100톤이에요. 그 다음에 분뇨는 누가 된다고요? 분뇨는 100kg이에요. 100kg이라고 100톤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돼. 밑에 있으니까 하나 내려갔나 보다 하니.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네. 지금 생각하니까. 100톤에서 톤 밑에 누가 돼? 킬로그램. 그렇죠? 소각 밑에 분뇨가 있는데 분뇨는 밑에 있으니까 한 단위 낮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금방 외워지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외워보세요. 그럼 이제 이것이 추가하다 뭐라 평가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외우시고. 그럼 산업단지, 에너지, 폐기물, 분뇨 이렇다 이 소리죠. 그런데 뭐가 있냐 그러면 나머게 보세요. 그럼 이제 한 번 또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산업단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개발하는 사람은 15만 제곱미터 이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게 보게 되면 공장 설립 사업으로서 조성 면적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전원개발법에 따라서 전원개발 시 에너지는 누가 돼요? 10,000kW고 그 다음에 나머게 보게 되면 전원사업, 전기 들어가는 건 다 뭐가 된다고요? 1만 kW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폐기물에서 오른쪽과 1번에 폐기물 매릴 때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용적, 부피는 누가 돼요? 330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죠. 그 다음에 지정 폐기물을 5만 제곱미터에다가 부피는 누가 된다고요? 25만 입방미터 이거지요. 그 다음 눈 감고 한 번씩 써보세요. 세 번째, 소각할 땐 누가 된다고요? 100톤이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뇨는 가축 분뇨할 때 잘 보세요. 나머게 가축 분뇨 관리법에 따라서 일명 공공처리설로 처리 용량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100kg 리터죠. 100kg이 아니네. 100kg리터네. 100kg리터다 있었죠. 100kg리터 낼 때는 누가 되는 거냐? 킬로리터지요. 킬로리터네. 그럼 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중 밀도가 똑같으면 누가 돼요? 톤과 킬로리터가 같은 거예요. 톤과 킬로리터가 같은 거라고. 톤 밑에 이거는 분뇨니까 소각은 톤으로 했지만 똥이니까 누가 돼요? 분뇨니까 오줌하고 똥 섞였으니까 물로 한 거죠. 킬로리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킬로그램 아니에요? 정정한다고. 킬로그램이 아니고 큰일 날 뻔했네. 여기다 킬로그램에서. 안 읽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100kg예요. 그럼 킬로리터 이거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배우잖아요. 환경보건에서 킬로리터 이꼴 뭐가 된다고요? 입방미터. 같이 보잖아요. 그쵸? 같이 보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은 100톤인데 무게의 단위는 누가 된다고요? 톤이죠. 톤과 킬로리터 또 같이 보잖아요. 비중이 같다면 같이 보잖아요. 이렇게. 이거다 이 소리죠. 같이 보잖아요. ppm을 뗐잖아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 위에 거 톤, 밑에 거 누가 돼요? 킬로리터. 이꼴 같이 보는 거예요. 비중이 똑같은 데 같은데 비중이 틀 때는 틀린 거죠. 이렇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다만이 또 중요해요. 다만 뭐가 되냐 그러면 공공화수 처리 시설로 분뇨나 축산 폐수를 처리할 때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면 서울시 하는 거 별도로 처리하는 곳이 있죠. 그쪽으로다가 축산 폐수나 분뇨를 집어넣을 때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제외한다는 거예요. 중요시 주세요. 다만이 또 중요해요. 그따 이 소리죠. 이런 다만을 잘 보라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럼 다시 원위치 가보세요. 아무튼 그래도 오늘 이거 다 해야지 가요. 그다 이 소리죠. 종합계획까지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추가 항목까지 받다 이 소리죠. 그러면 3페이지 와서 거기 보게 되면 환경 관련 건강피해 14조는 10분을 쉬었다 오세요.